한민족 두 나라, 여기는 한반도는 초등학교 6학년 6월 3주차 한솔 플라톤 독서토론 수업의 리딩북입니다. 김경희 작가님이 쓰셨고 박재현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책을 읽은 후 정리하고 다시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요약하였습니다. 책을 읽고 수업에 참여하는데 보조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책 전체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주요하겠습니다. 역사여행 출발. 한반도 박물관의 어린이 프로그램 우리 역사 제대로 알기에 참여한 김인혜 학예사가 여러분을 환영하며 근현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는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조선 후기를 근대의 시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복과 분단은 무슨 관계? 한민족인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로 불리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한반도가 분단되어 두 나라로 나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70여 년 전에 일어난 일로 1945년 8월 15일에 한반도에서 일본의 지배가 끝나면서 광복절이 제정되었다. 이전에는 1910년에 발생한 경술국치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로 삼켜진 우리나라가 35년간 지배를 받았다. 이후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어진 38선. 한반도가 분단된 이유는 미국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식민지를 다스리려는 의지 때문이었으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고 소련은 사회주의를 따랐다. 두 나라는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보고 분단을 결정했으며 이후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각각 자신들의 이념을 따른 정부를 세우려는 의지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설립되어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우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1945년 10월에 이승만과 김구 등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이 귀국하여 우리나라 정부 수립을 모색하였으나 미국과 소련의 이해 차이로 인해 정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의 의견이 분분해졌다. 이에 미국과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들이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를 열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우리나라는 제외되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신탁통치 찬성이냐 반대냐? 신탁통치는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강대국이 대신 통치하는 것을 말하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4개국이 우리나라를 신탁통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반탁운동을 벌였고 사회주의자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소련의 지시로 찬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성향인 좌익과 자유민주주의 성향인 우익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국내 정치 상황은 혼란스러워졌다. 미국과 소련의 힘겨루기. 한반도의 남북 간 변화는 소련과 미국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이념에 따라 북과 남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임시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국제연합에 문제를 넘겼다. 국제연합은 1947년 11월 인구를 기준으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연합은 한반도의 총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소련과 서해 지휘자들은 반대하고 북한에 위안단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 미국은 남한만 선거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국제연합은 이를 받아들여 결국 남한만 단독으로 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남한에만 정부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전국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4.3 항쟁은 남한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제주도에서 일어난 항쟁으로 김구는 북한과 통일정부를 세우는 방법을 논의했지만 결국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전쟁을 일으키는 등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기억해야 할 역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해왔다. 남북은 이념과 정치제가 상반되어 있었다. 전쟁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 대립 분위기 속에서 발발했다. 전쟁은 수많은 희생과 상처를 남기며 한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전시관을 통해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전쟁의 잔혹함과 희생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갈등과 대립이 전쟁의 씨앗이 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인민군이 소련식 무기로 무장해 38선을 넘어 남한을 공격했다. 남한 군대는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이었고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최신 무기와 훈련된 군인을 보유했다. 이에 남한은 서울을 방어하지 못하고 북한군에게 밀려났다. 전쟁을 직접 겪은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 초기 상황과 피난의 어려움을 듣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빠져나가고 한강 철교를 폭파하여 많은 피난민이 목숨을 잃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두만강까지 올라갔으나 중국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38선에서 대치 상태가 되었다. 전쟁은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전쟁의 영향과 분단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1953년 중공군과 유엔군이 휴전협정을 맺어 전쟁을 중단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휴전 상태로 남아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남북 간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쟁은 끔찍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시설이 파괴되었으며 가족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등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쟁의 참성과 폭력성을 되새겨야 한다. 전쟁은 결코 게임이나 재미있는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평화를 파괴하는 비극적인 사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며 평화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고 현재의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참고로 38선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위도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나눈 선이고 휴전선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전쟁을 잠시 쉬는 동안 그어진 선이다. 38선은 위도를 따라 반듯한 직선 모양이지만 휴전선은 점령지역을 중심으로 그어져 있어 들쑥날쑥한 모양을 하고 있다. 또한 휴전선은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선이라는 점이 다르다. 같지만 다른 나라. 통일전망대에서 만난 인연. 가윤이와 주한이는 통일전망대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함께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을 만난다. 청년은 북한에서 대학을 다녔던 세터민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주 통일전망대를 방문한다. 할아버지와 아이들은 청년과 반가운 만남을 나누며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북한은 어떤 곳일까? 나는 북한에서 온 세터맨 이광수라고 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국가로 북한은 지리적으로 남한과 다르게 중국과 러시아를 맞닿아 있고 산지와 고원이 많아서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적습니다. 북한은 자원이 풍부한데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광물 자원이 존재하며 평야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도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특별시는 서울이며 북한에서는 평양이 특별시에 해당합니다. 평양은 북한의 정치, 사회, 교통, 문화의 중심지이며 고조선과 고구려의 도읍지였습니다. 평양에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유적지와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개성은 고려의 도읍지였던 유서 깊은 도시이며 판문점에서 개성까지의 거리는 8km로 남한과 가장 가까운 북한의 대도시입니다. 북한에는 9개의 도가 있으며 강원도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북한의 관광지와 유적지로는 금광산과 백두산이 대표적이며 북한의 국보 1호는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평양성으로 북한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 뉴스에서 북한의 어린이들이 굶고 있는 상황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세했지만 한국전쟁 이후부터 북한의 경제는 악화되었고 1990년대에는 가뭄과 홍수로 인해 식량 부족이 심해졌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은 봄철에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남한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을 이루어 지금은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보릿고개를 겪고 있으며 가뭄과 홍수로 인해 농작물이 망가지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남기거나 할 때는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에 남북한은 개성의 공동경제 공동체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것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양쪽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대화의 기회를 가지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상황이 없어질 것이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 남한과 북한의 교육제도와 학교생활은 다릅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유치원과 소학교에 다니며 남한 어린이들보다 학교를 2년 덜 다닙니다. 북한의 학생들은 등교 시간에 맞춰 모여서 등교하고 학교에서는 정치 사상이 실린 신문을 낭독한 뒤 수업을 합니다. 또한 소년단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과 같은 단체 활동이 있으며 국어, 수학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부도 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북한의 문화. 북한과 남한은 70년 동안 교류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명절은 비슷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을 포함한 명절을 지내고 남한과는 다르게 설날을 양력 1월 1일로 맞춰 지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결혼은 법적으로 어린 나이에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남자는 30세 이상, 여자는 24세에서 25세가 넘어야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은 유치원이나 마을회관, 음식점에서 간소하게 치르며
결혼식에서 주례는 당에 대해 헌신적으로 충성하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1988년부터는 명절에 차례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여행이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며 종교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한민족으로 함께 살아왔지만 분단된 지 70년 동안 많은 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이해와 노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날이 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 과거의 한반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쟁을 겪었지만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금씩 열리는 통일의 문.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한과 북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냉전 시대로 알려져 있으며 남북 관계는 냉전 시대를 지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후 남북 교류가 늘어나며 남북 적십자 회담과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이 이루어졌고 1991년에는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92년에 남북한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 합의서는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평화 통일을 위한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남북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1998년에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소 500마리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여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를 놀라게 하며 남북 교류를 촉진했고 이후 금강산 관광 등의 남북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관광객이 금지구역에 들어가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재는 개성이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0년 6월 13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 악수하며 웃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이날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은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공동선언문에는 통일,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한 사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복원, 개성공단 개설, 올림픽 동시 입장 등이 있었습니다. 타산지석, 통일된 다른 나라는 한국이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독일과 베트남도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독과 동독이 통합되어 현재의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연합국에 의해 4개의 지역으로 나눠졌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져 동서독을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독일 사람들은 화해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1972년 동독과 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한 후 1980년대 초반부터 두 나라 사람들은
편지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서독의 발전된 사회를 보며 자유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고 이로 인해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에 독일은 통일조약을 체결하여 통일되었습니다.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평화적으로 흡수함으로 이루어졌지만 통일 후 독일은 두 지역 사람들의 생각과 경제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일이 없었다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트남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전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의 지배를 거쳐 베트남 독립운동가 호치민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미국과의 전쟁을 거쳐 1976년 통일되었습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베트남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경제적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폭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갖는 어린이로 자라는 것을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마무리되었으며 감사합니다.